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1월 8일에 치러진 ITQ 파워포인트 1교시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파워포인트는 2016과 2021 버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요. 시험 보실 때도 두 개의 버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고사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접수하신 버전을 잘 확인하고 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2021 버전입니다. 함께 실습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또는 시작 메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시험 문제를 화면에 함께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과 전송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디스켓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 들어가시면 저장 버튼이 있죠. 저장 버튼 클릭해서 우선 ITQ 폴더에다가 저장부터 하셔야 됩니다.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목록 중에 문서에 ITQ 폴더가 시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ITQ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일자를 수험번호로 대신하겠습니다. 11월 8일 날 있었던 시험이고요. 김민정 제 이름 쓰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항상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셔야 되고요. 전송하는 방법은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먼저 바꿀 거예요. 메뉴 중에 디자인에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A4 용지로 사이즈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후에 맞춤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갈 건데요. 보기 메뉴 중에 보기 메뉴 거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왼쪽에 이 스크롤바를 위로 끝까지 올리시면은요, 마스터 슬라이드들이 보이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고 목차에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목차 뒤에 있는 이 연두색의 사각형을 넣고요. 그리고 팔각형도 넣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사각형 중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약간 가리는 정도로 도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건을 보시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데 제목 글꼴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이고 가운데 맞춤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로고는 로고 1번으로 넣을 건데 배경은 또 투명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도형에 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 도형 채우기는 바꾸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형 윤곽선은 없다고 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은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해서 도형에서요. 도형 중에 팔각형입니다.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팔각형 선택하셔서요. 위에 제목 있는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더 옆으로 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도형 채우기 색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윤곽선 없으면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목이 앞에 보여야 되니까요. 제목이 있는 이 점선 박스를 한 번만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실선으로 바뀐 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좀 올려주죠. 그리고 제목이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홈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우선 가운데 정렬은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목은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이었습니다. 글자 모양에 가셔서 도둠 바꿔주시는데 찾기 어려우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 곳에 바로 도둠이라고 쓰시고 엔터키 치셔도 되겠죠.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가운데 맞춤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글자 모양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에 로고를 넣어 볼 건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하단에 로고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네요. 자, 삽입에 들어가셔서 그림이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찾습니다. 어디에 가시냐면 문서에 ITQ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픽처 폴더가 있습니다. 픽처 폴더에서요. 아까 로고 1번이었죠. 네, ABC 주식회사 로고 1번 더블 클릭해서 넣고요. 왼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색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크게 버튼이 만들어져 있으실 겁니다. 색 클릭하시고 투명한 색 설정 밑에서 두 번째 메뉴 클릭하셔서 마우스의 지팡이 모양이 따라다닐 때 회색 부분의 배경을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하고 흰색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하단 가운데에요.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려주시면 적당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는 슬라이드 번호도 넣어야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신 후에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주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 체크도 해줍니다. 모두 적용 버튼 클릭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나가볼게요.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 클릭하셔서요. 마스터 보기 닫기 버튼 X 표시 클릭해 주시면 슬라이드는 추가가 아직 안 됐지만 마스터는 작업이 다 된 겁니다. 자, 왼쪽에 슬라이드 한 장만 있죠? 엔터키 치셔서 슬라이드를 6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1번 슬라이드부터 바로 작업합니다. 1번 슬라이드는 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과 부제목을 이 박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고 각각 박스를 테두리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도형부터 넣어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오른쪽 모서리가 잘렸습니다. 사각형의 세 번째 잘린 한쪽 모서리 버튼 도형 클릭해 주시고 도형의 이 종이에요.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한 중간쯤까지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도형은요. 그림 1번으로 채울 건데 투명도 50%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작업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에 메뉴 중에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은요. 그림으로 채우겠다. 그림 클릭. 이 파일에서 찾겠다. ITQ의 픽처 폴더에 그림 1번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서식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뜨죠. 첫 번째에 있는 잉크통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시면 투명도를 50%로 올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딱 맞추기 힘드시면 직접 숫자를 쓰셔도 되고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되세요. 채우기 및 선에 채우기 메뉴를 열고 투명도를 50%로 바꿔준다. 그림 서식 창은 X 표시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도형 효과에서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로 선택을 해줍니다. 5포인트 잘 확인하시고 이제 가운데다가 워드아트 넣을게요. 삽입에 가셔서 워드아트입니다. 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 이 워드아트 밑에 반사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워드아트 중에서 반사 효과가 있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란 강조색 5번에 반사 효과 있는 걸로 넣겠습니다. 클릭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A는 대문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O자도 대문자네요. D자도 대문자입니다. 테두리 클릭하셔서 이제 워드아트를 변환을 해볼 건데요. 갈매기형 수장으로 위쪽 방향 변환해 줄 거고 굴골은 굴림의 굵게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자, 위쪽에 가보시면 텍스트 효과라고 있습니다. 도형 효과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텍스트 효과 버튼 클릭하셔서요. 변환부터 해볼게요. 갈매기형 수장인데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 위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굵게입니다. 굴림 찾아주시고요. 저는 그냥 바로 쓸게요. 굴림, 엔터,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굵게 버튼을 클릭해서 바꿔주죠. 자, 그리고 텍스트 반사해야 되네요.
반사하기 전에요. 글자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 홈에 와 있는 김에 글꼴 3개 화살표 클릭하셔서 테마색의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반사하러 가볼게요. 자, 쉐이프 형식에 가보시면 위에 메뉴 중에 쉐이프 형식이에요. 아까 했었던 텍스트 효과입니다. 거기에서 반사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데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근접 반사 터치 첫 번째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서리의 조절점으로 글자의 크기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넓게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위치나 크기 조정하실 때요. 시간 할애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비슷하게만 만들고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로고 넣을게요. 삽입의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서 넣었습니다. ABC 주식회사 로고 1번 더블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색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죠. 마우스로 회색 배경을 한번 클릭하시고 사이즈 조금만 줄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조절하실 때는 동그라미 조절점으로 이동할 때는 안쪽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자, 1번 슬라이드 끝났네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의 제목 클릭해서 목차라고 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 필요 없습니다.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릴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그림부터 넣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에 가서요. 이 디바이스. 자, 그림 5번입니다. 그림 5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하세요. 그림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자르기 버튼 클릭하시고 모서리에 꺽쇠 모양 있는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안쪽에 이 환자와 의사가 있는 그림만 남도록 안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밑에도 한 번 더 테두리 검정색 선 있는 부분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하셔서 잘라주시고요.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넣을 건데요. 끝에 자세히 보니까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도형도 넣어 볼게요.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의 팔각형, 아까 제목 넣을 때 넣었던 도형과 동일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도형에 윤곽선이 없거든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도형에 선이 없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도둠의 24포인트다. 자, 그러면 도형 채우기는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위에 있는 도형에서 다시 한번 도형을 넣으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넣으셔도 되세요. 저는 여기서 바로 넣겠습니다. 화살표 클릭해서 이 블럭 화살표에 보시면은 오각형 버튼이 있어요. 도형이 있어요. 블럭 화살표에 오각형 도형 찾으셔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 도형 역시 색깔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도형 윤곽선은 없애줘야 한다. 자, 안에다가 글자 1 쓰겠습니다. 블럭 잡으셔도 되고요. 도형 자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블럭을 잡으셨을 때는 바로 옆에 나오는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글자 모양을 바꾸셔도 됩니다. 도둠의 24포인트. 블럭을 잡았을 때는 오른쪽에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요. 도형 자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홈에 가셔서 도둠의 24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안쪽에다가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 버튼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빈 공간에 마우스로 클릭해 주죠. 비만 치료제 쓰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시거나 안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블럭을 잡아주죠. 이번에도 도둠의 24포인트입니다. 홈에서 글자 모양을 바꾸셔도 되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변경해 주셔도 동일합니다. 테두리를 잡아서 빈 공간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이 도형이 이 글 상자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때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앞에 도형 클릭, 밑에 도형 클릭하면 3개의 도형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아니면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주셔도 되죠.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같이 누르시고 밑으로 드래그 하셔서 복제를 해주죠. 제가 도형을 좀 크게 그렸나 봐요. 자, 이제 숫자 바꿀게요. 클릭하면서 한 개 한 개 지우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글자도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되죠. 클릭해서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바로 글자 지우고 글자를 다시 입력해 줍니다. 자, 마지막에 비만 치료제 주요 기전에는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1번 문제.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텍스트에 링크를 적용할 건데 슬라이드 6번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넣을 겁니다. 자, 글자를 블럭을 잡을게요. 그리고 삽입 메뉴에 가시면은요, 링크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하이퍼링크요. 삽입에 하이퍼링크 클릭하시고,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번으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넣겠다.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졌다는 것은 하이퍼링크가 잘 달렸다는 얘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슬라이드 3번입니다. 제목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제목 클릭하고 1. 비만 치료제.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셔서요. 바로 글자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빼기 시티 드럭스. 네. 여러분 영어 타자 느리신 분들은요, 꼭 다 안 쓰셔도 되죠.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고 400점 이상 A등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는 부분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치고 탭키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나머지 영어도 우선 저는 쭉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치지 않고요. 우선은 그냥 다 써볼게요. 로스 네. 자, 이때 이제 문단 모양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글머리 기호도 넣어주셔야 되고, 문단 모양도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블럭을 잡을게요. 제목, 앞에 동그라미는 빼시고요. A부터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은 기호부터 넣어주셔야 되죠. 홈에 가셔서 이 글머리 기호 버튼이 있어요.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글머리 기호, 여기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모양 바꿔주겠습니다. 굴림이고요.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굵게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줄간격을 1.5줄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줄간격 버튼 찾으셔서 1.5로 바꿔주세요. 굴림, 굵게 24, 줄간격 1.5. 자, 그 다음에 본문입니다. W 위드부터 블럭 잡으셔서요. 여기서도 글머리 기호는 체크 표시로 바꿔주셔야 되죠. 대조표 글머리 기호고요. 그리고 굴림입니다. 이번에 굴림의 글자 크기가 20이에요. 줄간격 역시 1.5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오른쪽에 맞춰줄 거예요. 어차피 이걸 복제해서 밑에 한글도 써야 되니까요. 이 박스를 줄이시는 것보다 강제로 줄바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 G자 뒤에다가 클릭하셔서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시면 줄만 바뀝니다. 그리고 칸 띄웠던 거는 딜리트 키로 지울게요. 원래는 여기 뒤에 한 칸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is 뒤에도 클릭해 놓고요. Shift 엔터키 쳐서 줄바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에 테두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약간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조절점으로 중간까지 내가 입력해준 내용까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컨트롤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요. 복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따로 글머리 기호나 글자 모양을 안 바꾸셔도 되니까요. 자, 제가 여기 앞에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띄어쓰기 한 개씩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 제목. 제가 블럭 잡지 않고요. 그 띄어쓰기를 하다가 밑에 블럭이 잡혀서 글자가 지워졌어요.
실행 취소해서요. 여러분들 글자 지우실 때요. 이걸 한 번에 다 블럭을 잡아서 지우려고 하시면 이 본문에 있는 기호가 다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제목은 따로 뒤에 클릭하셔가지고 한 글자씩 정확하게 지우시고요. 글자를 써줍니다.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는 블럭을 잡는데 맨 앞에 한 단어 정도는 빼요. 그리고 블럭을 잡아서 또 백스페이스 바로 한 글자씩 정확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는 섭취 열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 권장. 자, 칸이 좀 좁네요. 조절점으로 약간 박스를 키울게요. 자, 여기에서는 엔터키를 치셔가지고요. 앞에 문단 기호가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Shift 엔터키 쳐서요. 바로 줄바꿈하고 그 내용을 쓸게요. 자, 이제 동영상 넣으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오른쪽에 비디오 버튼 클릭하시고 이 장치에서 가지고 오겠다. 똑같이 ITK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죠. 그리고 동영상은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쪽에 비디오 재생 버튼에 가셔서요. 재생 메뉴. 시작은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자동 실행할 거고요. 반복 재생에 체크해 주시면 동영상의 설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목 쓰고 내용 영어 쓰고 글자 모양 바꿔서 밑에 한글까지 복제해서 쓴 거고요. 영어 다 못 쓰시는 분들은 앞에 몇 글자만 with, anti 몇 글자만 쓰시고 모양 바꾸신 다음에 복제해서 한글을 입력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입니다. 표 슬라이드죠. 제목부터 쓸게요. 이 음식 섭취 내분비 조절자. 클릭하시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버튼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열개수와 행개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열개수는 옆으로 세는 거죠. 한 칸, 두 칸. 그리고 행은 한 줄, 두 줄, 세 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은 2개, 행은 3개. 확인 버튼. 그리고 표부터 설정을 해볼 건데요. 우선 표를요, 좀 줄일게요.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안쪽으로 좀 드래그를 해주고 하단에 있는 조절점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약간 줄이죠? 밑으로 늘리죠? 그리고 테두리를 잡아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 땐 테두리 클릭해서 조정하시고 사이즈 조정할 때는 조절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표에 보면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거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표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거기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 첫 번째 줄의 마지막 거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표 테이블 디자인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표 스타일 바꿨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머리글행이랑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2개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의 효과가, 표의 배경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요. 표 테두리 잡아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도 아예 굴림에 18포인트로 바꿔줄 거고요. 정렬도 바꿀 거예요. 가운데 정렬 한번 버튼 클릭해 주시고 옆에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굴림에 18포인트 가운데 중간으로. 그리고 안쪽에 클릭해서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타자가 빠르신 분들은 당연히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타자 속도가 좀 느린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입력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작업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요즘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확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독특하네요. 클래시스토키닌 펩타이드 대문자 YY 쉼표 있네요. 엔터키 치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빼기 1 쉼표 찍고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노트로픽
엔터키. 폴리펩타이드.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렙틴, 인슐린, 아밀린입니다. 자, 그리고 표의 높이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위아래로 조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넣어볼 건데요. 사각형 먼저 넣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육각형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우선 직사각형 드래그해서 넣어보고요.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형에 가서요. 육각형 넣어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육각형 찾아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형은 찾아서 클릭하고 도형 안쪽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죠. 색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된다. 자, 안쪽에다가 상황이라고 쓸게요. 블럭 잡으셔서요. 블럭 잡으셔서 이 글자도 역시 굴림의 18포인트거든요. 자, 홈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블럭 잡으시면 오른쪽 메뉴에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굴림이고 18포인트고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직사각형 버튼이랑요. 한번 클릭하시고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앞에 육각형도 클릭을 하죠. 아니면 바깥에서 드래그해서 함께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Shift 동시에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주죠. 안쪽에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바나 딜리트 키로 글자 지워주시고 조절자까지 입력해줍니다. 자, 왼쪽에 도형 넣어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이건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네요. 여기 사각형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둥근 한쪽 모서리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요. 그라데이션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라데이션 문제 좀 볼게요.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 두 번째 거 밝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할 거고요. 색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상관없죠. 그런데 글자 모양은 굴림의 18포인트였고 글자 색깔도 검정색이다. 단기 반응. 자, 복제할게요.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사이즈 조정해 주시고요. 조절점으로 드래그하고 장기 반응, 장자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축소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자 모양 다 바꿨어요. 그리고 도형 위에 2개 넣었고 그라데이션 넣었고 표 스타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다 모양 바꿔줬고요. 이 글자에 빨간색 밑줄이 지글지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오타인 줄 아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합성어이거나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쓰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타가 없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 차트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제목을 추가하는 곳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정확하게 제목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에서는 두 번째에 있는 차트 삽입 버튼 클릭하셔서 차트를 넣어 줄 건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종류가 그대로 지시사항에 있으니까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엑셀 창이 떴습니다. 엑셀 창에다가 차트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 표를 참고해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열 1번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20대 탭키를 누르시거나 방향키로 이동하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40대를 쓰고 나서 탭키를 눌렀더니 커서가 항목 1로 왔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키나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항목 1번에는 남자, 항목 2번에는 여자. 그리고 나머지도 정확하게 마침표를 이용해서 소수자리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숫자를 쓰실 때에는 소수자리는 마침표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쉼표죠. 2개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하고 나시면은요, 마우스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엑셀의 빈 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때 파란색 테두리가 항목 3번, 4번까지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점을 마우스로 정확하게 클릭하셔서요.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입력해준 내용만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 입력이 됐다면 마우스로
엑셀 창은 X 표시를 클릭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설정에 있는 이 글꼴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도둠의 16포인트고 외곽선이거든요.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엔터.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외곽선은 도형의 외곽선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끝에 있는 도형 윤곽선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차트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넣으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냥 검정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 작업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의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이고 테두리 들어갈 거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궁서예요. 글자 모양은 궁서 엔터.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가를 클릭해서 굵게 설정해 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크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문제를 보여드리느라고 버튼이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도형 채우기의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들어가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형 효과에 들어가셔서요. 그림자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거든요. 바깥쪽이 오프셋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안에다가 제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트 제목 안쪽에다가 한번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합니다. 오른쪽 글자를 지을 때는 딜리트 키, 왼쪽 글자를 지을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해서요.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지우고 필요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차트 제목 설정은 끝났네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의 색상을 부을 텐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인 거죠. 그림 영역은 이 안쪽 여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차트 영역부터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요. 선택이 잘 됐을 때 도형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표준색에서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름 잘 뜨거든요. 그때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데이터 서식입니다. 여자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변경 후에는 보조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자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범례와 이 X축이 서로 뒤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줄게요. 자, 차트 디자인에서요. 바로 밑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하시면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이 뜨는데요.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엑셀 창은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 계열이 주황색인 게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안에 서식에 들어가면 남자 계열이나 여자 계열이나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우선 저는 잘 보이니까요. 여자 계열을 클릭 한번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갈게요. 여자 계열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까지 한번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표식이 그냥 작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식을 다이아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방금 변경하신 여자 계열 꺾은 선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뜨는데요. 여기 처음에 있는 채우기 및 선 메뉴 클릭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표식을 클릭을 하시면 표식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제공 체크하셔서요. 형식을 아까 다이아 모양이었죠.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10 정도로 키우도록 할게요. 데이터 계열 서식은 X 표시로 닫으셔도 됩니다. 문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값 표시 60대의 여자 계열만 값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6.4를 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60대 여자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계열이라면 이 꺾은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꺾은 선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60대 계열에 해당하는 이 다이아 계열만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이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옆에 화살표까지 가시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나와요. 클릭하셔서 36.4를 표시를 했는데요. 36.4가요. 계열 이 표식의 위쪽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계열 숫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뜹니다. 이때 위치를 위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표시로 닫도록 할게요. 레이블을 먼저 표시를 해놓고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블 서식을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도형을 넣어볼까요? 근데 도형을 넣기 전에요, 나머지 차트를 좀 확인을 할게요. 우선 왼쪽의 축은 맞습니다만 축에 이 검정색 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숫자를 한번 클릭을 해서요, 테두리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한번 검정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여기도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데이터 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에서요, 데이터 테이블이 데이터 표입니다. 클릭 한번 해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셔서 이번에도 역시 도형의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하단에 있는 남자 여자 그 범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축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0에서부터 60까지 2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테두리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축 서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최소값은 0이 맞고 최대값은 60이네요. 그리고 기본 단위가 5가 아니라 10도 아니고 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되겠습니다. 축 서식은 X 표시로 닫아주고요.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금선도 지워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도 도형 윤곽선을 넣어줄게요. 위에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넣으셔도 되고, 홈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이에 있는 눈금선은요, 정확하게 선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는 거죠. 자, 이제 위쪽에다가 도형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 1번이고요. 굴림의 18포인트인데 도형의 모양을 보니까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블록 화살표 중에 첫 번째 거, 화살표 오른쪽 거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도형의 스타일은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이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 홈으로 가셔서 글자 모양 바꿔주셔야 되죠. 굴림이고 엔터.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자, 안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쓰면 왼쪽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하시고, 그리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여성 비만 증가. 글씨가 18포인트로 되면서 도형이 좀 작은가 봐요. 도형을 클릭해서 도형의 조절점으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 문제에 나와 있는 결과와 나의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꺾은 선의 색깔이 다른 것은 버전 차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시험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슬라이드 해보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시간이 나는 대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수가 100점짜리니까 놓치실 수는 없고요. 꼭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슬라이드 제목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목 입력하는 곳에 클릭해 놓고 비만 치료제 주요 기전. 자,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박스는 지우셔도 됩니다.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자, 배경에 해당하는 도형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 그려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복제해서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이고요. 사각형 중에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겁니다. 사각형 마지막 거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색깔은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좀 연한 색으로 저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요. 이걸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위쪽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버튼 있으실 겁니다. 회전 버튼 찾으셔서요.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에 가셔서요. 도형 윤곽선은 약간 두꺼운 걸로 바꾸겠습니다. 두께를 1과 2분의 1도 좋고요. 2와 4분의 1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가셔서 점선이나 파선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파선으로 네 번째 파선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쭉 넣어줄 건데요. 우선 삽입에 가셔서 도형 넣으셔도 되고요. 왼쪽 위에 있는 도형 삽입에서 바로 찾아서 넣으셔도 되죠. 기본 도형의 육각형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과거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 도형을요, 가장 많이 사용할 색깔과 글자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은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대로 바꿀게요. 글자 모양은 도둠, 엔터.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되어 있고, 글자의 크기는 검정색,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합니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도형을 그릴 때 모든 도형들이 같은 색깔의 같은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만들어지겠죠. 사이즈를 약간 줄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여러분들은 버튼 크게 보이실 겁니다.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있네요. 깔때기형 모양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텍스트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 클릭해서 딜리트. 밑에 동그라미 옆에 있는 거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그리고 텍스트 안에다가 클릭해서 식욕 억제제 그냥 쭉 쓸게요. 엔터키 치지 않고 그냥 쭉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아트 자체의 테두리를 클릭하셔서요. 이건 역시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요. 글자 크기가 18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18포인트 옆에 더하기 표시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18포인트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화살표를 누르셔서 18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요.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죠. 밑에도 부작용이라는 글씨가 있었네요. 텍스트 클릭하고 부작용 입력할게요. 자, 사이즈 조정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정하다 보면 식욕 억제제라고 한 줄에 썼던 글자가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실 겁니다. 옮길 때는 테두리 선을 잡고 이동, 사이즈를 조정할 때는 동그라미 조절점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 하단에 꺾여져 있는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이고요. 사각형인데 오른쪽 하단에 꺾여 있어요. 접힌 사각형이네요. 기본 도형 세 번째 줄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시판 후 실패, 사례 다수 발생. 자, 여기에서는요, 도형의 글씨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도형 자체를 클릭을 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도형의 색상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데 흰색 글자가 잘 보이게 하시려면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는 홈 메뉴에도 있고 쉐이프 형식에 가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요. 이번엔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 넣어 볼 건데요. 우선 찾아서 넣어 볼게요. 여기 행렬에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렬형에 가서요. 여기 두 번째 거. 모두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바로 그냥 제목이 있는 행렬형을 찾아서 클릭을 했습니다. 제목이 있는 행렬형 확인 버튼. 내용을 좀 써볼까요? 텍스트 부분마다 클릭하셔서
교감신경, 오른쪽은 세로토닌, 가운데는 비만 치료제, 신경계, 중독 위험. 자, 이 스마트 아트는요, 또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글자 모양을 바꿀게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이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죠. 그리고 글자의 색상이 검정색이니까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흑백으로 나오겠지만 아마 칸칸이 약간 그 색감이 다를 거예요. 회색이라고 해도 흑백이라고 해도. 그러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요. 색 변경에 가셔서 알록달록한 색 중에 하나, 색상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먼저 바꾸면 나중에 바꾸면요. 거기에 따라서 글자 색깔이 다시 바뀌거든요. 이럴 때는 홈에 가셔서 다시 한번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을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아까 작업했던 깔때기형은 3차원 만화 효과를 넣어주셔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렬형은 3차원 벽돌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 중에서요. 3차원 벽돌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도형이니까요. 3차원 벽돌 사이즈 줄여주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테두리 잡고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깔때기도 스타일을 안 했거든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3차원 만화 효과입니다. 위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만화 효과 찾아서 3차원 중에서 만화 효과 세 번째에 있는 효과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렬형 같은 목록형이나 이런 스마트 아트는요. 아이고 지금 또 스마트 아트 스타일 바꾸면서 벽돌형으로 바꾸면서 또 글자색이 흰색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는 꼭 글자 색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깔과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면 나머지 다 바꾸시고 마지막에 글자 색깔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도형 이제 쭉쭉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십자형인 것 같네요.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으로 선택해서요. 쭉 드래그해서 넣어보고 최근 비만 치료제. 자, 밑에 도형이요. 자, 요거는 이 블럭 화살표에 있는 첫 번째 줄에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도형으로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쭉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주황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영어로 GLP 대문자 다시 1입니다. 자, 오른쪽에 포만감 별 모양 넣을게요. 별미 현수막에 있겠네요. 모서리가 8개짜리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꼭지점 8개짜리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포만감 써주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흰색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에 가서요. 화살표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블럭 화살표 세 번째에 화살표 위쪽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증가 엔터키 쳐서 두 줄로 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형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 평행 4번형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죠. 당뇨병 엔터 치료 띄우고 중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제할게요. 그리고 위에 회전 버튼 클릭하셔서 좌우 대칭해 줍니다. 안쪽에 글자는 다시 변경해 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 먼저 넣겠습니다. 도형 중에서 이 별밑 현수막의 끝에서 세 번째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린 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죠. 방향이 또 말려져 있는 방향이 뒤집어져 있네요. 회전해 가셔서 좌우 대칭해 주시고 좌우 대칭을 해주면 안 되고 이건 뒤집어 줘야 되겠는데요. 말려져 있는 부분이 위쪽에서 이렇게 쫙 말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을 시키는데 상하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이 두루마리 모양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글자를 바로 쓰면 글자도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빈 공간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그냥 밖에다 클릭했어요. 식욕 조절 호르몬 쓰고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글자 모양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도둠이었고요. 18포인트. 테두리 잡아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혈압감소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 저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이 순서도 저장 데이터 도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바로 혈압 감소. 자, 왼쪽에 있는 이 선을 넣어볼 건데요. 위쪽의 도형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도형 중에 선 중에서요. 한쪽 방향으로만 화살표가 있는 곡선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선 구부러진 화살표죠.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우선 당뇨병 치료중 이 도형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회색 점이 생겼을 때 그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쭉 내려와요.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체중 감소 효과 도형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회색 동그라미가 생겼을 때 거기까지 정확하게 화살표를 위치시키고 마지막에 손가락을 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고 있다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던지 완성이 됐을 때 손가락을 떼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도형 윤곽선 다시 들어가서 두께를 좀 두꺼운 걸로 2와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바꿀 부분이 없네요. 자, 하단에 있는 식이요법과 규칙적 운동 도형에서요. 팔각형입니다. 기본 도형의 팔각형 클릭해주고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주고요. 내용 입력해주면 되죠. 자, 물론 도형들의 색깔을 다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만 작성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넣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도형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니네요. 갈수록 좀 그 6번 슬라이드의 도형의 개수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왼쪽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할 거고요. 오른쪽 도형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 효과 날아오기 위해서 해볼게요. 자, 왼쪽 하단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요.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까지 잘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G 누르셔서요. 그룹의 약자죠. 컨트롤 G 누르셔서 그룹화 해주시고요. 위에 메뉴 중에 애니메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 종류들 중에서 녹색 중에 회전 찾아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에 있네요. 회전 버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요. 바깥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을 건데요. 이때 선이나 이런 바깥의 도형들 다 선택되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에 가서 날아오게 할 건데요. 위에서 날아와야 돼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위에서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을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되죠.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동영상 잘 재생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표 슬라이드, 차트, 마지막 애니메이션 슬라이드까지 도형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보니까요. 언제 또 이게 흰색으로 글자가 바뀌었네요. 제가 이걸 발견을 했으니까 다시 선택해서 홈에 가서 글자 모양을 검정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글자 색깔을 바꿀 때요. 세로토닌만 선택이 됐었나 봐요. 전체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글자 모양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이나 스타일을 다 바꾸고 나서 마지막에 글자 색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여러 번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달에 진행됐었던 1교시 A 유형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